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버스 면허, 대형 면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서 버스 면허 제가 딸 때 기억을 되살려서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시험장 노선도를 가지고 간단한 설명, 이 모형으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핵심 코스 구간에서는 준비된 버스 모형을 이용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오르막길 오르고 멈췄다가 돌아서 굴절 코스 통과, 직진, 그리고 S자 들어가서 나와서 직진, 그리고 T자 들어갔다가 나와서 좌회전, 철길 건너로 건너고 기어 변속 구간이죠. 기어 변속 구간 돌아서 후진 평양 주차, 그리고 돌아서 마무리. 일단 작은 모형으로 진행하고요. 중간중간에 이 핵심 포인트는 첨부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각 굴절은 확대해서 여기 준비된 모형으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험장마다 코스의 모양이라든지 길이, 그리고 버스의 종류, 크기, 그리고 기어 배치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한 영상을 완전히 100% 신뢰하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은 여러분의 해당되는 시험장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보통 시험장에 가보시면은 한 시간에 한 15명 치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이 감지선과의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이셔야지 한 3번 안에 합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단계 단계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스가 정지선에 멈춰서 있고요. 여러분이 배정받은 위치가 버스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차례에서 받게 될지 아니면 이쪽 차례에서 받게 될지는 뭐 그때그때 운에 따르겠죠. 근데 여기와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왼쪽을 받았을 경우는 이 출발하다가 이 중앙으로 이렇게 차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제일 처음 딱 출발할 때 보통 좌측 깜빡이를 켜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우측에서 출발했을 경우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깜빡이가 그대로 잘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더라도, 그죠? 이렇게 가더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왼쪽에 배정을 받았을 경우 좌측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출발하겠죠? 출발하면서 차를 약간만 우측으로 틀면 깜빡이가 탁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5점이 빠져버려요. 감점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배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좌측 깜빡이를 켜고 나서 깜빡이를 잘 붙들고 왼손으로 잘 붙들고 이렇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쪽으로 옮기실 분들은 알겠죠? 안 옮기고 계속 직진 쭉 갈 거면 상관없고요. 혹시라도 길을 넓게 쓰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오시는 분들은 깜빡이를 잘 잡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깜빡이가 풀려버리면서 5점이 바로 빠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선 차에 올라타시면 안전벨트 잘 매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풀고 왼쪽 깜빡이 켜고 대기를 하는데 기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어의 배치 상황, 기어. 보통은 R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자, 출발해서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자, 멈추고. 이 멈출 때 기준은 그 오른쪽에 보면은 둥근 거울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우리 버스 보면은 이 우측 상단에 이 둥근 거울 이게 있거든요. 이 둥근 거울을 이 운전석에서 이렇게 보면 이 밑이 여기가 밑이 잘 보이죠. 그래서 이 둥근 거울은 승용차만 모시는 분들은 이걸 보는 게 보통 적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오른쪽을 보시면 이 밑에 정지선이 잘 보일 겁니다. 이 오른쪽 거울 아시겠죠? 그래서 오른쪽 거울 보고 1m 이내에 딱 멈추시고 3초간 정지를 합니다. 이게 3초가 다 됐다 생각하고 출발하면서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속으로 한 4초 정도 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르막을 오르는데 기어 1단 넣고 이 경유차 버스는 기어가 투박하기 때문에 크게 뒤로 이렇게 밀리거나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긴장만 안 하시면 푹 밟아주면 쭉 올라갑니다. 붕 올라가서 자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 꼭 이 차선을 맞춰서 이렇게 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앙 차선이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넓게 이렇게 길을 쓰시면 돼요. 넓게. 이 언덕에서는 1단으로 오르시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1단으로 이렇게 너무 천천히 오시면 전체 시간 초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단이나 3단 뭐가 됐건 좋습니다. 자신 있는 걸로 좀 빠르게 이렇게 싹 돌아서 내리면 됩니다. 그래도 20km보다는 빨라서는 안 되고요. 20km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는 최대한 크게 이렇게 이 왼쪽으로 이쪽 차선에서 출발하신 분들도 이렇게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냥 가시면 됩니다. 크게 길을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든 최대한 이렇게 크게 오른쪽으로 전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굴절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굴절 코스도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크게 돌아서 앞바퀴가 여기 보시면 감지선하고 황색선이 있는데 황색선이 먼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황색선을 오른쪽 바퀴가 황색선을 보일 때까지 가시고 그 황색선에서 미리 맞춰서 싹 들어가야지 감지선하고 일직선이 싹 될 겁니다. 바로 감지선으로 맞춰 보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황색선 보이기도 전에 감지선부터 앞바퀴가 탁 밟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색선을 보면서 먼저 맞추고 이렇게 싹 진입을 합니다. 일단은 언덕에서 차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언덕에서 차가 내려왔을 때 이제 굴절 코스 이쪽 부분 진입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감지선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지선이 까맣게 놓여 있는데 이 황색선이 이렇게 좀 더 길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시험장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안내하는 황색선이 먼저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황색선과 이 검은색 감지선이 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돌면서 여기서 황색선을 기준에 맞추면서 황색선 기준에 맞추면서 애시당초 진입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거울 잘 보시고요. 밑을 보시면 이 바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퀴가 황색선에 맞춰졌는지를 보면서 황색선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직 감지선은 이 앞에서 시작되지 않았고요. 황색선에 미리 맞춰서 거기 맞춰서 딱 진입을 하면은 이제 이 검정색 감지선이 시작되거든요. 그럼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싹 들어옵니다. 쭉 계속 들어가죠. 자,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이 승용차만 모신 분들은 이 정도 들어오면 내 몸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여기 있고 도로 중앙 정도 오기 때문에 핸들을 이렇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몸이 도로 중앙에 있으니까 당연히 돌리고 싶죠. 근데 이 버스의 핵심은요, 버스의 핵심은 자, 보시면은 운전자가 있는 곳보다도
앞바퀴가 뒤에 있습니다. 운전자보다도 앞바퀴가 뒤에 있고 뒷바퀴는 더 뒤에 있고 이런 식이죠. 이 트레일러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그 운전자가 있는 곳 거의 바로 밑에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 이건 이 모양은 좀 그런데 이게 좀 더 앞인데요. 이 운전자 바로 밑에 바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합차, 봉고차 몰 때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어려운 점,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운전자는 이 앞에 있고 운전자보다 뒤쪽에 앞바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은 어차피 감지선과 이 바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험 영상에 보면은 운전자가 이 운전자의 대시보드, 여기를 대시보드라고 하잖아요. 대시보드가 이 앞에 있는 연석에 맞춰지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연석의 위치가 시험장마다 약간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사실 여러분의 시험장에서는 안 통하고요. 뭐 연석에 맞춰지는 정도까지 온다고 칩시다. 연석이 있다면 대시보드가 여기 있는데 그죠? 여러분이 생각한 거 정지선보다도 조금 더 앞으로 나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여기 있다고 몸 기준으로 돌려버리잖아. 이 핸들을 돌리다가 뒷바퀴가 이제 여기 씹힐라 그럽니다. 씹힐라 그러면은 쫄아가지고 뒤로 오겠죠? 와서 또 돌리겠죠. 그럼 더 씹히죠. 그러면 뒤로 오고 돌리겠죠. 더 씹히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났죠. 뒤로 빼자니 여기가 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씹힐라 그러고 여기도 씹히고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몸이 중앙에 왔다고 돌리면 안 되고요. 이 버스의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보다 한참 뒤에 바퀴가 있고 이 바퀴가 이 거울로 보입니다. 시험장 거울은 많이 숙여놨기 때문에 완전 잘 보여요.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 반대쪽 거울도 마찬가지고 완전 잘 숙여놨어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이 도로 중앙에 왔다고 핸들을 돌리면 안 되고 자, 이 앞에 대시보드가 연석이랑 맞았을 경우에 그거보다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이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습니다. 자,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았고요. 이제 전진합니다. 전진. 자, 여기까지 전진. 자, 그러면은 바퀴가 이제 감지선을 씹으려고 하죠. 이 상황에서 차가 이 차 앞에가 이 감지선, 이 선을 넘어서 이 앞으로 나가려 그러죠. 앞으로 나가려 그럽니다. 몸이 막 이 선보다 몸이 더 앞으로 더 나가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런 운전은 처음 해보는 거죠. 화물차에서도 해본 적이 없고 승용차에서는 더더욱 없죠. 이 감지선보다도 차체가 더 위로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몸이 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퀴가 아직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거울 보시고요. 이 좌회전할 때는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이 오른쪽 거울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거울을 통해서 이 바퀴를 보면 되죠. 그래서 전진하고 씹으려 그러면 그대로 약간 뒤로 또 전진하고 그대로 뒤로 또 전진하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돌면 이 뒤쪽이 안전하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모형이지만 실제로는 아마 더 빠듯해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그러면 뒤쪽이 이렇게 빠듯하게 돌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 버스 면허, 대형 면허에서는 이 버스의 몸체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오로지 이 감지선과 이 바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좌회전 할 때는 이 감지선과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체는 뭐 어디로 넘어가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꼬리가 뒤로 이렇게 완전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바퀴만 안 밟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 부분만 확대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좌회전이니까 오른쪽 앞바퀴만 중요하죠. 자, 와서 끝까지 돌리고
정지 11자로 뒤로 또 돌리고 정지 11자로 뒤로 또 돌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11자가 딱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차체 자체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현실 운전은 이 차체가 어디 뭐 다른 차를 때리거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시험에서는 오로지 이 바퀴와 감지선 그것만 존재할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돌아지면 딱 돌아지면은 이번에는 이쪽 반대선 그죠? 이쪽 반대 바퀴 여기만 또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돌았기 때문에 계속 또 직진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죠. 똑같은 방식. 자,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 자, 타고 있는 운전자가 이 선을 여기 앞선을 넘어갈 정도로 자신 있게 나갑니다. 왜? 바퀴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죠? 대시보드 물리는 선보다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으로 핸들을 끝까지 감아줍니다. 우회전은 좌회전과 같은 방식이고요. 바퀴가 닿을 때까지 갔다가 뒤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왼쪽 바퀴만 신경 쓰면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광속 핸들링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면은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굴절 코스를 안전하게 탈출하게 됩니다. 이 왼쪽은 바퀴가 운전석 거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돌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조절하기가. 근데 제일 적응 안 되는 거는 보시다시피 이 몸이 운전자의 몸이 이 연석보다 이렇게 경계선보다 감지선보다 앞쪽으로 튀어나간다라는 점 이게 가장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자, 굴절 코스 끝나고 탈출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탈출을 해서 어, 무감점으로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팍 바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복병 연석을 차가 덜커덕 이렇게 연석을 덜커덕 올라타면 그대로 탈락입니다. 실격. 그래서 이 굴절 코스를 탈출할 때도 마치 굴절 코스 우회전 하듯이 최대한 직진 해서 이렇게 이 중앙선을 내 몸이 여기 중앙선을 밟는 느낌으로 이렇게 크게 돌아줍니다. 그래야지 이 뒤쪽이 간당간당 겨우 안 걸려요. 그래서 정지에 딱 멈추고. 자, 빨간불이면 정지선에 멈추시고요. 파란불이면 통과합니다. 자, 통과해서 이제 S차 코스를 향해서 가는데요. 자, S차 코스. 자,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크게 돌립니다. 크게 돌려서 돌리면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져요. 탁 걸려요, 여기. 자, 그러면은 후진을 하겠죠? 후진을 해서 후진을 할 때 너무 많이 후진을 하지 말라고 여기 보면은 돌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후진 한번 했다가 이제 들어가야겠죠. 진입을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 오른쪽 앞바퀴를 보면서 최대한 이 황색 선을 먼저 맞춰서 자, 우측 아래를 보면은 황색 선이 잘 보이고요. 황색 선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 맞춰서 진입하면은 이 검정색 검지선은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돼요. 진입할 때 이 오른쪽 바퀴를 최대한 붙여서 황색 선을 밟으면서 감지선 바로 옆으로 물면서 들어오면 됩니다. S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왼쪽으로 돌 거기 때문에 역시 오른쪽 바퀴와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이 바퀴를 여기에 맞춰서 감지선에 맞춰서 싹 굴려주면 됩니다. 이 선에 맞춰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 돌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싹 맞춰서 돌아주면 됩니다. 오로지 이 거울과 이 오른쪽 앞바퀴만 중요할 뿐이죠. 오른쪽 앞바퀴를 거울로 내려다보면서
바짝 붙여서 계속 돌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쪽 뒷바퀴는 자연스럽게 돌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길 자체가. 그 뒤쪽은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돌아줍니다. 그래서 다 돌아지면 뒷바퀴가 이 코너를 벗어나는 게 보이면 이제 왼쪽으로 붙여줍니다. 왼쪽으로 바짝 붙여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또 돌면 되겠죠.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이 왼쪽 바퀴 이 거울로 밑을 보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계속 돌아줍니다. 그러면은 뒤쪽은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살 돌면 되죠. 이 운전석이 선 밖으로, 감지선 밖으로 튀어나갈 듯이 도는 거, 그거를 적응하느냐가 버스의 가장 핵심이에요. 이렇게 S자를 탈출하면 됩니다. 탈출했을 때 마지막 연석 부분 조심해야겠고요. 자, S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 우회전인데 이렇게 차선을 지키면서 빡빡하게 이렇게 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른쪽 뒷바퀴가 연석을 밟지 않도록 오른쪽 뒷바퀴를 중심에 놓고 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오른쪽 뒷바퀴를 보면서 크게 이렇게 돌아줍니다. 오른쪽 뒷바퀴 계속 신경 쓰면서 연석을 밟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역시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직진. 전체적인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행하는 부분에서는 빠른 속도로, 너무 빠르게 20을 넘지 않는 속도로 내서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갑니다. 차를 크게 돌려서 들어갑니다. 이 바짝 안쪽으로 돌지 마시고요. 최대한 크게, 공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크게. 그리고 여기는 진입할 때 이쪽 선 있죠. 진입할 때 여기 선에 황색 선에 맞추고랑 관계 전혀 없고요. 이쪽에 굴절이라든지 여기는 맞춰서 진입을 했었죠. 황색선. 그리고 여기 S도 황색선에 맞춰서 진입을 했었는데 여기 T는 여기 황색선에 전혀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거든요. 이쪽 안쪽에. 그래서 돌아서 약간 이렇게 삐딱하더라도 요 뒤쪽만 밟지 않으면 쑥 들어가 줍니다. 쑥 들어가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1차 코스는 진입을 할 때 크게 돌아서 이 선에 왼쪽 앞바퀴를 맞춰서 황색선을 물고 들어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올 때 좀 크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쑥 들어오면 됩니다. 왼쪽으로 바짝 붙을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래서 들어오고 나면 이제 바짝 붙어가지고 점점 붙으면 됩니다. 이쪽 선에 아주 천천히 바짝 붙어서 다가가면 돼요. 계속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면은 자, 이 정도 들어오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운전석이 여기 연석은 이 정도 있는데요. 여기 선에 바짝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스럽죠. 그런데 뒤를 보시면은 뒷바퀴가 아직 여기 코너에 물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뒷바퀴가 이 끝선에 최대한 가까워지게, 이 선에 가까워지게 최대한 가까이 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 이 부분이 여기랑 좀 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앞바퀴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감아줍니다. 이 뒷바퀴가 코너에 물리지 않았고 뒤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죠. 이게 앞바퀴를 기준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대 1대 대각선은 1.414죠. 1.414. 그래서 이 앞바퀴가 지금 여기 물려 있는데, 그죠? 앞바퀴 여기 물려 있는데 오른쪽으로 감아서
이쪽으로 대각선으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이 직진할 때 1을 갈 수 있다면은 이 대각선으로는 1.414를 갈 수 있는 거죠. 1대 1대 1.414 이론에 의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선에 물리려고 하겠죠? 딱 멈추죠. 그러면 몸은 이 선을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 안 되고 앞바퀴는 아직 나가지 않았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뒷바퀴가 여기에 예쁘게 딱 물리도록 이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T자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대각선으로 가져야 0.414만큼 더 나가겠죠? 더 나가주면 이 부분이 여기에 딱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이제 돌리면은 이제 이쪽에 걸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게 물렸을 때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아주는 거죠. 자,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감으면서 후진합니다. 후진. 후진을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 뒷바퀴는 이미 예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핸들은 끝까지 왼쪽으로 감겨 있었고, 그죠?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오른쪽 앞바퀴가 되겠네요. 이 오른쪽 앞바퀴. 그렇죠? 그럼 뒤로 나오면서 이제 여기를 또 씹으려고 하겠죠. 이 부분을 씹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맞춰서 풀어주면서 싹 밀어넣습니다. 근데 방금 앞에 이 성결 요 부분만 예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해도 이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탁 들어와요.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자, 그런데 뒤에서 보면은 딱 들어왔을 때의 이 위치가 보통 정중앙 내지는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온 상황으로 차량이 멈춰서게 되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가 씹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왼쪽으로 핸들을 감으면서 약간 왼쪽으로 감은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풀면서 차를 약간 이렇게 최대한 이쪽 벽 쪽으로 붙여줘야겠죠. 최대한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갈 때도 이 바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멀리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감으면서 여기를 이렇게 왼쪽 끝으로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붙여주고 이 상황에서 이 오른쪽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그 Z자 굴절 있죠? 굴절 우회전 하듯이 나가면 됩니다. 굴절 우회전 할 때 최대한 앞으로 가면서 이 왼쪽 앞바퀴를 신경 쓰면서 이렇게 돌았었잖아요. 그죠? 그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뒷바퀴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자, 문제는 정중앙에 놓이게 되는 이 차량을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점수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 선을 밟으면서 한 5점 정도 깎으면서도 쭉 나가버립니다. 점수 관리가 잘 됐을 경우. 근데 심리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던 차량을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큰 버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 이 작업이 쉽지가 않고 이게 낑낑낑낑 거리면서 하다가 이제 예쁘게 돼서 굴절 우회전 하듯이 이렇게 이제 또 시도를 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2분이라는 시간 초과가 되면서 5점이 깎이게 돼요. 이게 코스별로 다 2분인데 이렇게 꺾어 나가는 굴절 2분과 이 S자 2분은 좀 시간이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 1.414 해서 뒤로 와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겼다가
해서 다시 굴절 우회전하는 이 과정에서의 2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다 안 밟으면서 예쁘게 돌았다 하더라도 2분을 넘어가면서 감점이 나죠. 그럴 거면 이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째는 거죠. 밟으면서 째면 5점이 감점되겠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밟고 5점 감점,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다가 시간 초과로 5점 감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생기죠. 그럴 거면 바로 그냥 째면서 5점 밟고 째는 게 전체 시험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째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Z 굴절 무사 통과, S 무사 통과, 다 무사 통과 와서 여기서 들어왔다가 꺾어서 그냥 쬐어요. 그러면 5점 팍 밟고 째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0점 만점에서 95점으로 5점 날아간 상황에서 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그 변속 구간 거기만 조심하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아마 여러분 해보시면 그런 담력이 잘 안 생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쨌는데 이렇게 와서 1.414 해서 돌려서 들어오면은 아슬아슬하게 딱 들어오면 이게 정중앙 내지는 오른쪽으로 딱 붙게 이렇게 들어오도록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 돌려봐도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막 해서 나가면 광속 핸들링을 하면 겨우 2분 안에 진짜 베테랑이면 나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거의 2분을 넘기게 돼요. 5점 감점.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빨리 밟으면서 5점 감점을 택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T자를 빠져나오면은 이제 거의 합격이 눈앞에 온 듯한데요. 저 T자 나왔는데요. T자 나오면 감점이 거의 없는 상태면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코스 하나, 둘, 세 번째 거를 통과하고 거의 끝나가는 듯이 신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T자를 나올 때 이 오른쪽을 보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너무 신나죠? 그래서 신나게 이 길 가운데로 싹 가면 이쪽 오른쪽 여기 연석에 바퀴가 덜커덕 바로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실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굴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를 탈출했을 때 넓어 보이는 이 땅, 여기를 탈출했을 때 넓어 보이는 여기를 탈출했을 때 넓어 보이는 이쪽, 여기서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되고요. 코스를 나왔지만은 아직 코스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기 보이는 중앙선 있죠. 중앙선 위로 내 몸이 중앙선 위로 타고 돈다 생각으로 크게 돌아줍니다. 그래야지 여기 연석 안 걸리고, 또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 연석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돌 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석을 밟으면서 탈락을 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쳐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바퀴가 넘어가가지고 연석을 넘어가가지고 빠지는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이 코너에다가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그래서 이 나왔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리고 이 땅도 넓어 보이잖아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탁탁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중앙선을 밟고 크게 이렇게 돌아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쭉. 여기도 연석을 조심해야겠죠. 여기도. 그래서 돌아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뒷바퀴 잘 보면서. 자, 멈추고 이제 좌회전 준비해야겠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 좌회전합니다. 뭐 여기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차선을 정확하게 예쁘게 진입해도 되고 약간 이렇게 물고 진입해야 되고, 어차피 감지선이 없기 때문에 감지선이 없으면 뭘 밟아도 상관없어요. 시험은 오로지 감지선과의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돌아서 철길 건널목 딱 멈추고 마음속으로 3초 하지만은 1초도 더 여유있게 4초 정도 세주시고요. 이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 무려 10점이 걸려있는 기어 변속 구간이죠. 자, 이 기어 변속 구간은 여기를 이 선 있죠? 흰 선과 흰 선. 이 진입하기 전에, 이 흰 선이 나타나기 전에 여기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 그리고 여기 나가기 전에도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지판이 기준점이 아닙니다. 얘는 표지판은 이 선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지판에서 그걸 기준으로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은 여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이 구간 안에서 속도가 20에서 30 사이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때 기어가 3단을 잠깐 다녀오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한 18km 정도로 쭉 오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버스를 올라탔을 때 이 속도 게이지 있죠? 속도 게이지 눈금을 한번 잘 봐두세요. 이게 20, 40, 6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30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20, 40, 60. 30은 20과 40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잘 봐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도 없겠다 생각해서 처음에 이 앞부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속도 게이지가 뭐 숫자를 한번 확인할 정도의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속도 게이지를 못 봐가지고 여기서 10점 까먹으면 좀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한 18km 정도로 이렇게 싹 옵니다. 2단 꼽고 기어 2단 기어 2단에 18km로 진입합니다. 진입했죠. 18km 진입했죠. 그러면은 20에서 30이 되도록 즉 한 27, 8km 되도록 빵 밟아줍니다. 27, 8km 팍 밟아주죠. 그러면 2단 기아를 3단으로 올립니다. 착착 이렇게. 자, R 1단 2단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당기면 3단이죠. 3단 탁 올려줍니다. 28km 3단 올려줬죠. 그럼 3단을 감지를 했습니다. 센서가.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싹 밟으면서 감속. 다시 18km 만들어주고. 그리고 2단, 원래대로 2단을 탁 꼽아주고 여기를 싹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뭐 거의 합격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평행주차인데요. 자, 평행주차.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령 나가겠습니다. 자, 80점 이상이 합격이기 때문에 여기 도착했을 때 점수가 이제 그 앞에 그 버스 앞쪽에 점수판이 나오거든요. 90에서 95점으로 왔다면은 이 평행주차에서 10점 깎이더라도 90에서 10점 깎여도 80이잖아요. 80은 아직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95면 깎이면은 85가 되니까 그래도 합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합격했을 때 95점으로 왔었습니다. 여기 T에서 5점 깎여가지고 95점으로 왔었는데 자 90에서 95점일 경우에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와서 자 뒤로 들어가겠죠. 진입하면 B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가버립니다. 나가버리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점 깎이겠죠. 95점에서 10점 깎이고 85점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싹 돌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 연석을 밟으면 모든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끝까지 연석 오른쪽 뒷거울을 보면서 연석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깜빡이 넣은 거 우측 깜빡이 넣으라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깜빡이 넣은 거 혹시라도 풀리면 안 되니까 넣은 깜빡이 잘 붙으시고 안전하게 싹 돕니다. 그럼 85점으로 들어오죠. 자, 들어왔을 때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 방송이 안 나오면
절대로 안전벨트를 풀면 안 됩니다. 미리 좋아가지고 합격이구나 해서 안전벨트 탁 풀어버리면 또 5점 깎이면서 이 90점으로 와가지고 10점 깎이고 80으로 도신 분들은 여기서 75점이 되면서 탈락이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방송 잘 들으시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하면 그때 기어 중립 놓으시고 브레이크 채우고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이런 노하우를 몰라가지고 95점으로 오셨는데 특히 95점 정도로 오셨는데 여기서 굳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서 막 굳이 낑낑낑낑낑낑 거리면서 감점 메들리 탈선입니다. 뭐 탈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불합격 되시는 분들 제가 본 적 있어요. 시험장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합격하러 온 거지 운전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온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95점으로 저처럼 95점이나 90점으로 오신 분들은 저는 95점으로 왔는데 오신 분들은 진입 확인되었습니다 하면 10점 버리고 그냥 85점으로 빨리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게 최고죠. 이 80이나 85점으로 오신 분들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이거를 다 완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힘도 들고 시간도 부족하고 80점, 85점 점수도 간당간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 85점 그래서 80에서 85점으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요. 그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첫 번째 굴절에서 무감점 그리고 뭐 여기서 다 무감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T자도 무감점이면 제일 좋고요. T자는 어떻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 부분 오른쪽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5점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최대한 이 평행주차 오기 전까지 90점 이상으로 생존해 오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지 이 째는 거 안 하고 째는 거 이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이 버스 이 큼지막한 이 버스를 들고 이 승용차 갖고도 잘 안 되는 평행주차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자 트레일러든 뭐 레카든 버스든 우리 그 남자들은 면허를 한번 다 따보자 뭐 이런 그런 어떤 도전이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이쪽 쪽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뭔가 모는 거 우리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면허 도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오토바이 면허는 위험해서 안 땄지만 오토바이 빼고는 이거 한참 전에 이 면허를 다 땄었어요. 세 개 다. 재밌잖아요. 그냥 막 무작정 가가지고 응시로 내고 그 큰 버스에 무작정 올라타서 그냥 출발하고 재밌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 제가 알려드린 이 노하우들을 참조해서 여러분도 대형 면허 시험장에서 한 세 번 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 안에 합격하시면 굉장히 고수해요. 되시겠죠? 감사합니다.